안녕하세요. 프리텔러 TV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시간 순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나봐요. 스토리를 짤 때 시간 순서대로 짜진 않아요. 생각나는 것들을 뜨문뜨문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해놔요. 뭐 A 지역 에피소드, B 지역 에피소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쓰기 직전쯤에 가서는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면 좋을까 가서 순서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완결까지 미리 순서대로 짜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압박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뭐 어떻게 짜시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미용사가 된다라면 세계 최고의 미용사는 어떤 미용사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간을 채워넣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항 속에 큰 돌을 넣고 난 다음에 작은 돌을 나중에 채워넣는 식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배경을 제일 먼저 골라요. 그 다음에 사건을 고르는데 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아이템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누가 이 아이템을 원할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짠 다음에 캐릭터를 집어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그래도 좀 덜 막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글이 막히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때 미리미리 목록을 구상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스토리텔링 과정을 수강할 때 가르치던 작가님이 조언을 해주셨던 방법인데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는 자, 날씨 목록 500개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날씨가 500개가 있다고요? 비 온다. 해가 뜬다. 구름이 낀다. 날씨 또 뭐 있어요? 태풍?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500개 만드셨어요? 500개의 빈칸이 있는 엑셀 파일을 이제 탭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날씨, 장소, 아이템, 갈등 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추가해서 늘어나는 목록이에요. 날씨를 500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린 작가니까 특이한 날씨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풍이 오더라도 이 태풍이 몰아쳤는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우르르르 휩쓸려 올라와가지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리는 날씨 이런 걸 찾아서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고 무지개가 8개가 뜨는 날씨 그러면 무지개가 이렇게 뜨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물이 쫙 빠지면서 바다의 길이 드러나고 거기 섬이 갑자기 연결되는 게 평소엔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바닷속 깊은 곳 심해까지 티가 나는 날씨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정말 거대한 토네이도가 몰아치거나 아니면 이 화산이 빵 하고 터지는데 물속에서 화산이 터진다면 그러면 물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게 쓰나미가 돼서 바깥에까지 휩쓸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씩 보이는 게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장소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는 만들진 않은데 소설을 쓸 때 장소나 지역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설정을 좀 해놓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설정을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판타지 소설 쓴다 그러면 여기가 있고 이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차가 저도 쌓이잖아요. 아, 큰 그림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전체적인 배경 설정이 중요하고 인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기 시작한 이후에는 무조건 큰 그림 먼저 짜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물이나 캐릭터나 이런 걸 설정을 하려고 해서 만약에 500개 목록을 만든다고 하면은 좀 그 장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 무협지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주로 수련하는 장소 그쵸. 수련장 문파 있으면은 내부의 공간이 나중에 무사수행을 떠나면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대충 이렇게 짜는 것 하시는 식이네요. 네. 평소에 건물 이름 같은 것도 현대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판타지나 이제 무협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건물 이름이 애매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평소에 좀 틈틈이 찾아보기는 해요. 이런 건물은 뭐라고 말하지? 판타지면 약간 이런 느낌? 그 선생님이 내주신 축제는 사실 장소 500개 채워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다들 화산, 사막, 해저, 서울 이런 식으로 대도시 하나씩 적다가 나중에는 500개를 어떤 수를 써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SF적인 이제 미래 도시를 지구의 인공위성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무협지 어떤 숨겨진 비고나 비동을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걸 적는 것도 평소에 봐왔던 거랑 자기 작품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 내 한계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돼요. 너는 장소 어디 생각해? 라고 할 때 보통 장소가 그렇게 한 5-6개 나오면 끝이에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현대물이라고 해도 주인공의 회사, 주인공이 다니는 오피스텔, 주인공이 가는 카페, 주인공이 가는 식당, 그리고 뭐 하지? 영화관 보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장소를 쭈루룩 몇 개 설정을 해놓고 그 장소에 평면도 같은 거를 추가해 놓으면 나중에 묘사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사건 목록들이 있거든요. 사건 목록은 각자 작성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화재, 지진, 태풍 같은 종류의 천재지변을 같은 사건도 있고, 입양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사건이 있고, 마이너스적인 사건으로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해서 사건을 쭈르륵 써놓으면 난 한 사건만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했거든요. 그 소설을 쓰면은 부모님이 아프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우리 부모님이 안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녀가 아프다라는 사건은 제 소설 속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만 그냥 만들어 보는 것도 에너지가 넘칠 때 쭉 해놓으면 나는 이것만 하네. 나 막힐 때 이거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쓰려고 할 때는 에너지를 이미 한 7, 80%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게 너무 힘든데 또 글이 막히면 더 생각 안 나는 상황인데 에너지가 넘칠 때 약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거죠. 동생이 새 여자친구를 사귀는 사건을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엄청 잘 만드시는데 완전 새로운 형태로 쓰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다 진짜 보니까 달라요.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작가님이 저랑 다른 타입의 작가님이어가지고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배우는 게 너무 되게 많아서.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들끼리 자기가 평소에 짜는 거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보통 밥 뭐 먹었어요? 이제 글 어떻게 쓰죠? 이러면 뭐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막혔어요. 힘들어. 약간 같이 힘냅시다. 약간 이럴 끝나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법을 하는지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목록 500개 만들어놨다가 컴퓨터 날라가고 약간 허무해서 그 다음에 다시 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저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들도 기회 되시면 이렇게 목록도 만들어 보시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작품별로 해도 되고 장르별로 해도 돼요. 판타지랑 무협에 나오는 장소들은 사실 황야, 대도시, 시골 뭐 이런 것들은 겹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화산파의 비동 이런 식으로 짤 거면 장르별로 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기존에 내 작품을 쓰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작품에 나왔던 장소들 목록을 최근부터 쭈르륵 쓰다 보면은 그것도 도움이 돼요. 얘네는 맨날 술집을 가서 오리고기만 먹어. 그리고 물고기를 주로 하는 식당을 가서 어부와의 관계를 만들어 볼까?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어요. 진짜 다채롭고 그럴 것 같아요. 내 작품 내가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에피소드 구성과 목록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